올해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 거는 일단 조합 설립인가 먼저 설립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그거랑 이번에 바꾼 게 조합 설립인가는 70% 동의로 설립하게 했기 때문에, 그럼 안전진단 없죠? 70% 동의하면 조합 설립인가 할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재건축 수주전을 바로 할 수 있게 서울시가 또 바꿨거든요. 조합만 설립되면은 이제 사업시행가 받고 시공사를 고르는 거에서 그냥 조합 설립인가 받고 시공사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굉장히 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건축이 이제 굉장히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에 달라지는 큰 제도들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가장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정비법입니다. 작년에 도정법이 좀 개정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됐습니다. 도정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건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이 되게 완화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갖고 온 내용들은,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하고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해서 분담금을 추산할 때 각각 분담금을 추산하는 게 아니라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해서 지자체 부담을 굉장히 낮춘 거, 이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때 통합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또 확장한 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은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굉장히 완화되는데, 이게 되게 큰 변화인데요. 사실은 전체 구분 소유자 수나 토지 면적 75%에서 70%로 완화가 됐습니다. 사실 해보면은 70%까지는 금방 가는데 70에서부터 약간 마의 구간에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 70%까지 완화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굉장히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쉬워진 거는 저희가 도정법 개정이 작년에 된 거랑 다른 거랑 엮어서 생각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좀 파급력이 있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도 소유자 2분의 1 동의 받던 거를 3분의 1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소위 알박기 방식으로 재건축이 안 되도록 어떤 특정 동의 막 이렇게 뭉 쓰는 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재건축할 때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업무나 문화시설, 이렇게 복합시설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 상업시설, 주복 재건축을 할 때 복합시설을 지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공포 3개월이 지나던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거 바뀐 걸 기억하실 텐데, 30년 넘은 아파트를 올해 6월이죠. 내년 6월이니까 올해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 거는 일단 조합 설립인가 먼저 설립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그거랑 이번에 바꾼 게 조합 설립인가는 70% 동의로 설립하게 했기 때문에, 그럼 안전진단 없죠? 70% 동의하면 조합 설립인가 할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재건축 수주전을 바로 할 수 있게 서울시가 또 바꿨거든요. 조합만 설립되면은 이제 사업시행가 받고 시공사를 고르는 거에서 그냥 조합 설립인가 받고 시공사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얼개 설기가 다 날줄 시줄이 다 맞는 방식의 정비 사업인데, 이제 굉장히 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건축이 이제 굉장히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정된 내용 중에 큰 꼭지는요, 민간임대주택법이 또 개정이 됐는데, 이 민임법은 임대차 관련한 그런 법을 담고 있는데요.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을 했다면은 임대사업자가 막 허위서류랑 가짜서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기를 쳤다 손 치더라도 임차인에게 일단 귀책이 없다면은요, 보증료를 일단은 준다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러면 이제 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요 임대인을 대상으로 어떻게든지 그거를 찾아와야지 되겠죠. 현재는 임차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임대인이 사기를 치면서 한 경우 허그가 이걸 안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급해서 준다고 하니까, 보시면은 개정 규정이 임대사업자의 허위 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행위 등을 사유로 취소된 임대 보증금에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소급해서 구제가 된다는 굉장히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대주택법을 좀 강화하는 거죠. 강화해가지고 임차인 보호 부분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융 쪽에서는요, 올해 부동산 PF 연착륙에 약 60조 원 정도를 추가 투입한다, 이런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의 금융위 보도자료를 보면은, 아까 거는 국토부 보도자료고 금융위 보도자료를 보면은 올해 중도상환 수수료가 개편이 돼가지고요, 중도상환 수수료 할 때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그리고 대출 관련 행정비를 빼면은 다른 거를 다 부과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아주 높진 않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24년 만에 1억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예보법이 개정안 공표되고 1년 이내 시행 예정인데 올해 예보법을 개정안을 공표한다고 할 거기 때문에 1월 달에 할 거기 때문에 올해 중에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걸 통해 가지고 예보법이 개정되고 1억까지 보호해 준다고 한다면은 이제 소위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후생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또 듣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짓게 하고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걸 좀 방지하고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금융과 경제생활 이런 과목이 신설되고요. 그래서 금융권은 교보제, 교사 연수 지원 이런 교육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공매도가 또 재개가 되는데요. 일단 공매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공매도가 금지가 되지만은 무차익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이 이후부터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세간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뭐 2차 전지가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냥 펀더멘탈이 못 따라주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허용하게 되면은 롱숏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롱 잡고 삼성전자 숏 잡고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아니면은 반도체 롱 잡고 차량 숏 잡고 뭐 반도체 롱 잡고 2차 전지 숏 잡고 이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런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시장을 해지하기 때문인데 개인들 중에서도 특정 종목 샀다가 인버스랑 같이 좀 포트폴리오 사거나 아니면 전통적으로도 주식 채권 해지를 예전부터 했었는데 공매도가 있어야지 전략이 다양해지고 알파 머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시장에 패시브 머니만 들어오기 때문에 국장이 형편없는데 연초 이후에는 이제 국장이 좀 그래도 볼만했는데요. 공매도 재개하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하면은 그런 작업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올해 코스피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보다는 세금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수출주 중심으로만 잘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테마를 잘 탄다 그러면 이제 테마를 타시면 되는 건데 근데 공매도가 됐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주식 제도도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를 갖고 있는 이제 법인 두 개가 똑같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자사주를 가지고 모기업의 지분을 갖는 그 자회사 지분을 갖는 이제 자사주 매직을 썼었는데 그거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펀드가 ETF처럼 퇴직연금 ETF처럼 이제 거래가 되는 시스템도 나왔고요. 지금 ETF가 정말 펀드지만은 그거를 저희가 주식처럼 거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모펀드를 그런 식으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이거 조금 기대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로보 어드바이저로 일임한다 그러는데요. 지금 퇴직연금은 로보 어드바이저, 저 로보 붙은 거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본인이 직접 DC로 바꿔가지고 대부분을 그냥 70%까지 위험 자산이 되니까 이제 해외 주식 위주로 DC를 다 깔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DB로 되어 있는 분들은 본인 퇴직연금이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돈 그냥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예금 1%인데 물가가 2%대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 예금으로는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예금으로 두신 분들은 그냥 돈 날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대 수익률이 물가보다 높은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는 일단 DC로 무조건 바꾸셔야 됩니다. DB 하시면 일단 예금밖에 넣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예금은 원금을 잠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